고독사 직전까지 간 한 남자의 실화. 오늘 대도서관 사망 사건이 있었는데요. 사연은 모르겠으나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72세 박종호 씨입니다. 평범한 은퇴자였죠. 지난 화요일 오후 3시 박종호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건 고등학교 동창 이름이었어요. 오랜만에 연락 온 친구라 반가운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정민아. 그런데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첫마디가 이거였습니다. 종호야, 성수 갔어. 순간 박종호 씨의 숨이 턱 막혔어요. 성수, 바로 일주일 전에 밥 한번 먹자며 연락 왔던 그 친구였거든요. 뭐라고? 성수가 어제 저녁에 집에서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졌대. 아침에 아들이 발견했어. 어제까지만 해도 문자로 내일 뭐 먹을까? 하고 웃고 떠들던 친구가 하루 만에 영정속 사진이 되어 버린 거예요. 성수가 정말 갔다고? 믿기지 않았거든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요즘 혈압약 먹어서 컨디션 좋다던 친구가 말이에요. 하나둘씩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었거든요. 박종호 씨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다음은 나일까? 무서운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박종호 씨는 은퇴한 지 벌써 7년이 됐어요. 아내는 3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들, 딸은 모두 외국에 나가 있어요. 아들은 캐나다에서 회계사로 일하고 딸은 호주에서 간호사를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가끔 화상통화도 하고 안부도 물어봤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이 뜸해졌어요. 시차 때문이기도 하고 아이들도 각자 바쁘니까요. 박종호 씨의 하루는 이랬어요. 아침 8시에 일어나서 혼자 아침을 먹어요. 아내가 해주던 된장찌개 맛은 아니지만 대충 때워요. 아침 먹고 나면 뉴스 주로 틀어놓지만 요즘 우울한 소식만 가득해서 금세 꺼버려요. 딱히 할 일이 없어요. 아는 사람을 만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점심도 혼자, 저녁도 혼자. 하루 종일 입을 열 일이 없어요. 며칠씩 아무와도 대화하지 않는 날이 이어져요. 목소리를 내는 건 택배 아저씨한테 고생하세요 할 때뿐이에요. 특히 밤이 되면 더 적막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귀를 때리듯 크게 들리고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도 마치 괴물 소리처럼 들려요. 불 꺼진 방 안에서 혼자 누워 있으면 자신의 호흡 소리조차 섬뜩하게 들려와요. 그럴 때마다 박종호 씨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여기서 죽어도 누가 알까? 실제로 며칠씩 밖에 나가지 않아도 아무도 찾지 않았어요. 우유가 떨어져도 배달 주문만 하고 밥도 배달 음식으로 때웠어요. 그러다 보니 현관 앞에는 배달 봉투들이 산처럼 쌓였어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박종호 씨는 생각했어요. 이게 마치 여긴 이미 사람이 살지 않는다고 세상에 알리는 것 같아. 그런 생활이 몇 달 계속됐어요. 점점 밖에 나가는 것도 귀찮아지고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어차피 나 같은 늙은이가 뭘 할 수 있겠어? 제대로 된 식사를 안 하니까 체중도 빠지고 기력도 떨어졌어요. 어느 날은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배가 고픈 건지도 모르겠고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그리고 결국 그날이 왔어요. 지난주 목요일 오후였어요. 박종호 씨가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갑자기 어지럼증이 몰려왔어요. 다리에서 힘이 쭉 빠지면서 그대로 거실 바닥에 쓰러졌어요. 순간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아, 여기서 그냥 끝나는구나.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바닥은 차갑고 축축했어요. 온몸에서 체온이 빠져나가는 게 느껴졌어요.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지고 심장 뛰는 소리가 점점 작아져 갔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때 박종호 씨는 이상하게 평온해졌어요. 더 이상 외롭지도 슬프지도 않았어요. 그래, 이렇게 조용히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
의식이 점점 흐려져 갔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갑자기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쾅쾅쾅.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소리는 계속됐어요. 박종호 씨, 괜찮으세요? 관리사무소에서 온 직원이었어요. 알고 보니 현관 앞에 며칠째 쌓여있는 배달 봉투들을 보고 이상하다 싶어서 온 거였어요. 어르신, 대답 좀 하세요. 박종호 씨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어요. 여기요. 목소리가 겨우 나왔어요. 관리사무소 직원이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어머나, 박종호 씨. 직원이 깜짝 놀라며 박종호 씨를 부축했어요. 바로 119에 신고했죠. 의식은 있으세요? 괜찮으세요? 박종호 씨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병원에 실려간 박종호 씨,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어요. 탈수와 영양실조, 그리고 우울증으로 인한 기력저하였거든요. 의사가 말했어요. 며칠만 늦었으면 정말 위험했을 겁니다. 집에서 혼자 계시면서 제대로 된 식사를 못 하신 것 같네요. 그제서야 박종호 씨는 깨달았어요. 아, 내가 스스로 죽어가고 있었구나. 입원 중에 딸한테 연락이 갔어요. 병원에서 보호자 연락처로 전화를 건 거였죠. 아빠, 무슨 일이에요? 왜 병원에? 딸의 놀란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어요. 아니야, 그냥 좀 어지러워서. 박종호 씨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어요. 딸이 걱정할까 봐서요. 하지만 딸은 알고 있었어요. 아빠, 제가 더 자주 연락드렸어야 했는데. 딸의 목소리에서 울음기가 들렸어요. 괜찮다. 내가 바쁜 걸 아는데 뭘. 아빠 혼자 계시는데. 그날 밤 딸은 밤새 화상통화로 아빠와 이야기했어요. 아빠, 제가 한국에 이번에 한번 들어갈게요.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내 일이 중요하지. 병원에서 나온 후 박종호 씨는 달라지기로 결심했어요. 먼저 동네 복지센터에 연락했어요. 혼자 사는 노인인데 정기적으로 안부 확인해주는 서비스 있나요? 네, 있어요.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신청하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2번 복지사 선생님이 안부를 확인하러 오기로 했어요. 그리고 동네의 경로당에도 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모르는 사람들과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하지만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도 혼자 살아요. 남편 떠난 지 5년 됐어요. 우리 아들도 외국에 있어서 1년에 한 번 보기도 힘들어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점점 마음이 열렸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딸아이와 아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어요. 이제는 매주 정기적으로 화상통화를 해요. 시간을 정해놓고 서로 챙겨서 연락하는 거죠. 아빠, 오늘은 뭐 하셨어요? 응, 경로당에서 바둑 뒀는데 이겼어. 와, 대단하시네요. 사소한 일상도 나누게 됐어요. 박종호 씨는 지금 생각해요. 그때 관리사무소 직원이 오지 않았다면 정말 끝이었을 거야. 하지만 이제는 다른 생각을 해요. 내가 먼저 도움을 요청했어야 했어. 여러분, 이게 남 얘기가 아닙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하루에 약 9명씩 혼자 쓸쓸히 세상을 떠나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은 박종호 씨처럼 발견되기까지 며칠, 길면 몇 달이 걸려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가끔 차라리 이대로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분 있나요? 그렇다면 제발 부탁드립니다. 혼자서 버티지 마세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자살예방 상담 전화 1393번,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1661-2129번.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건 거창한 게 아니에요. 전화 한 통, 안부 인사 한마디, 문 앞에 놓인 작은 음식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어요. 혹시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나요? 연락 끊긴 친구, 혼자 지내는
이웃, 멀리 떨어져 사는 부모님. 오늘 전화를 걸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의 내일을 살리는 말이 될 수 있어요.